그러한 세계적인 그 실력을 발휘를 하려면 뭐 김연아 선수가 지금도 어린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어린데 훨씬 어린 시절에 혹독한 훈련을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과정은 못 봤지만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하는 과정에 수도 없이 울고 포기하려 했고 피겨스케이팅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때를 썼을 거라고 거의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A라는 문제에 대해서 몰입을 하면 A라는 문제가 제 목숨보다도 중요해져요. 그 다음에 A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B라는 문제에 몰입을 하면 B라는 문제가 제 목숨보다도 중요해지고 또 C라는 문제에 몰입을 하면 C라는 문제가 제 목숨보다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몰입을 해서 그것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능력의 한계를 발휘하고 한계를 넓혀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두 번째 답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삶을 내가 불행하게 살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몰입을 통해서 행복을 정복한 것 같아요. 늘 행복한 상태에서 제가 있었던 거예요. 행복을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의 방정식을 푼 것 같고 행복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능동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능동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 일을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혹은 어떤 일을 하는데,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를 빨리 관찰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수동적이라면, 내가 끌려가는 거라면, 능동적으로 바꾸세요. 조금 노력을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요소를 바꾸면 내가 능동적, 조금만 노력을 해도 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지금 쫓기고 있나? 그러면 쫓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수동적이면, 억지로 하는 거라면, 이거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시험이 다가와, 막 괴로워. 그래서 괴로워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능동적이라는 거는, 이번 시험 나 어차피 봐야 되는 거고, 내가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이번 시험을 내가 이용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자. 이번 시험을 내가 이용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능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의식을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의식을 통제해서 구동력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수동적인 내가 구동력으로 공부를 했는데, 업무를 했는데, 능동적인 구동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통제함으로써. 그래서 결국 내가 의식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입력을 조정하는 거예요. 입력을 조정해서 이제 출력이 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A라는 문제에 의식적으로 몰입을 하면 출력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 해법이 나오는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입력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잡념이 들어오는 거고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몰입인데, 부정적인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게 출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몰입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생각나기가 주로 여러분들의 의식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찾아서 그것이 다시 입력이 돼서 나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입 능력을 키우면 내가 의도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내 의식에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생각을 입력을 넣어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일부러 그걸 즐기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 대단하다. 이거에서 실험을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고 계속 즐거워합니다.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실험을 해보면 연구라는 거는 거의 10중 8구 실패가 돼요. 특히 창의적인 연구는 그렇습니다. 그럼 실패해요. 이렇게. 그럼 실망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전혀 실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는 내가 그것이 커다란 좋은 결과인 줄 알고 막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즐거움을 만드는 물질이 나온 거예요. 도파민, 이런
이런 물질들이 막 나온 거예요. 나는 굉장히 즐긴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실패야. 실망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근데 부정적인 물질도 나왔는데 아주 조금이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뇌는 그 일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즐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을 조정함으로써 이렇게 실패를 해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기쁨은 작은 성공이라도 크게 기뻐하고, 실패에 대한 실망은 작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그 일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즐길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칙센미야이 교수가 쓴 몰입의 즐거움에 소개된 내용인데, 제드 엔진과 뇌파 측정기를 발명한 프랭크 위틀입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문제의 유형을 따지지 않는다.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재미난 일이 또 있을까? 인생에서 이처럼 흥미진진한 일이 또 있을까?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즐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걸 훈련하는 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교육 철학을 보면 배움은 꿀처럼 달다는 것을 반복 체험시킨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내가 어른이 돼서 어떠한 일도 내가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이런 애가 커서 직장에 가니까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즐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멋지게 할 수가 있을까? 마치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요리사처럼, 주방장처럼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통해서 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적인 능력을 100% 발휘한 사람들의 모습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뉴턴은 어떻게 만류인력을 발견했냐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다고 그랬어요. 뉴턴이 과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인데 이분이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예요. 내내 헤맸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20세기의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문제를 못 푼 거예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헤맨 겁니다. 그 모습이 지적인 능력을 100% 발휘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창의성이 잉태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없이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답이 보이는 문제를 풀면 지적인 능력이 별로 발달이 안 돼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할 때, 바둥거릴 때, 그때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100%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풀려고 바둥거릴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 뇌는 보다 더 날카롭게 생각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준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조금 더 날카롭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 날카롭게 생각하는 것이 지속이 되면, 누적이 되면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시냅스에 우리 뇌 안에 그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이 시냅스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습 전과 학습 후에 시냅스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으면 우리 뇌는 뇌세포는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태가 되는데 이것은 토마스 울시 교수가 실험한 아주 역사적인 실험인데 어떤 생쥐를 2, 3일 후에 이건 수염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수염을 가로로 제거했더니 여기에 해당하는 뇌세포들입니다. 그 가로에 해당하는 뇌세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나중에는 이게 메워졌죠. 다른 걸로. 세로로 제거했더니 이거에 해당하는 뇌세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또 수염 전체를 제거해버렸더니 여기 있는 뇌세포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가 되는 거예요.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뇌는 점점 무뎌집니다. 나의 그 문제 해결력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요. 내가 생각을 하면서 보내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증가를 해요. 내가 좀 더 많은